안녕하세요. 톡톡타로입니다.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인생 날씨 또한 좋아집니다. 좋아질 거다가 아니고 좋아집니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진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자수성가로 억만장자가 된 사업가의 얘기를 하는 어떤 인터뷰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그러더라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면 됩니다. 사실 그때 제가요,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밥을 막 이렇게 먹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핑 하고 도는 거야. 내가 왜 이러냐? 지금 사춘기도 아니고 갱년기도 아닌데 눈물이라니 진짜 주책이네. 이러면서 밥을 눈물에 말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성공한다. 그 얘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고민과 고뇌와 무시와 경멸, 조롱 같은 것을 견디어냈을까. 거기다가 초조함, 불안감은 또 어찌 다 이겨냈을까? 근데 그런 극한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찌 되었든 스스로를 다독이고 추스리면서 계속해서 걸어간 거다. 그러다 마침내 새벽의 여명을 보게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박자가 다르고 삶의 속도가 다르기는 해요. 그죠? 그래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 톡톡님들도요. 믿으세요. 돛을 펼치기 전에요. 자신의 낯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하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뭔가 표류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요. 남들이 내 돛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가진 닷, 그거 하나만을 굳게 믿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 보세요. 그럼 성공하게 됩니다. 파이팅! 근데 돛과 닷의 차이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쵸?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게 돛이고요. 그 다음에 배 정박할 때 이렇게 물 밑으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닷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이 나이대가 아주 어리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돛과 닷의 차이를 방금 말씀해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아닌데요. 그거 순 거짓말인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있거든요. 나무도 나무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애가 바라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죠? 근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찍었는데도 안 넘어간다면요. 그건 사실 나무의 문제가 아니야. 도끼로 찍어대고 있는 사람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진짜 실망해서 속상해서 그래서 아예 나무 자체를 바꿔버릴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어찌 되었든 계속 그 나무 하나만 공략을 해보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이를테면 나무를 찍어야 되는 어떤 도끼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좀 해보고 무턱대고 힘만 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힘의 강약도 좀 조절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나무의 다른 쪽을 나무 기잖아요. 그럼 다른 쪽을 공략해보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같은 방식대로 계속 똑같은
이게 지금 나무예요. 이게 여기만 막 이렇게 찍어대는 도끼질은요. 무모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분노의 무당춤만 추다가 끝나버릴 퍼포먼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요. 분노의 무당 댄스를 일단 멈추고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막 세게 막 휘두른다고 해서 나무가 쓰러지는 건 아니니까. 원래 도끼의 사용 방법에 서투른 사람들이 힘만 잔뜩 주다가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도끼부터 연구해보자. 무턱대고 이렇게 한 곳만 찍어대지 말고 도끼부터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나무도 제대로 관찰을 해서 나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연구를 해보자. 나무는 물이 필요하다는데 자기는 불이 좋다고 불쏘시개를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나무 자체를 홀라당 태워먹지 말고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10번까지 찍어볼 필요도 없다. 도끼질 두세 방에 그 나무는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자. 나는 성공한다. 왜냐? 수십 번, 수백 번 고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은 사람이 나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 마이너 카드의 4가지 원소, 즉 싸가지 원소 이 4가지 원소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지금 요거죠. 2번째 시간이죠. 그죠? 에이스 오브 완즈. 완즈라는 건요. 지팡이들. 그 다음에 완드하고 이게 S자를 빼버리면 지팡이 한 개를 뜻하는데요. 그냥 완드 에이스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이 완드 카드들은요. 이 그림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상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남성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불의 원소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불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면 활활활 불타오르고 꺼져버린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피어오르고 번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면 무서운 거야. 어디로 번져나갈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 불의 원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스파크가 팍 일었어. 그래서 불꽃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게 될 뭔가가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생겨났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뭔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원소, 이 물과 불은 좀 달라요. 물의 원소와 불의 원소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움직임이 없이 좀 잔잔하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도 뭔가 이렇게 옆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게 불러오게 되면요. 불러오는 게 아니고 불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물이요. 크게 출렁이게 되거든요. 나는 원래 가만히 있는 물인데 주변 상황이 나를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네.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은 좀 달라요. 불은요, 자기 스스로 번져나가요. 그 위세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다면요, 순식간에 급속도로 번져나가서 그야말로 혼자서도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완드 카드들은요, 모두 다 상승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미지, 그 다음에 확산,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확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성향이 어떻겠어요? 불이랑 비슷하겠죠? 맞아요. 바로 그거야. 뭔가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본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에너지가 넘친다. 행동부터 하니까 활동적인 기운이 넘치는 사람인 거고,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뒷생각은 안 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처리나 수습은 나중에 고민하는 사람인 거다. 그거거든. 그냥 뭐랄까 이 완드가 나오는 카드들을 보시면요. 이 성향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행동파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이상하거든 좀. 이 카드 똑같이 나와도요.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카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지가 좋다고 일단 들이대고 보는 뻔뻔하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거야. 누가 내 손을 확 잡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그때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더럽 이 변태시키가 감히 내 손을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 같은 종인 인간들의 손들인데 내 감정에 따라서 손에 대한 느낌이 180도 달라지니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어쨌든 이 완드의 에너지는요. 그런 기운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 불의 성향을 가진 완드 남자들은요. 천천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이상적인 사랑, 우정 이런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의 손부터 어쨌든지 잡고 말겠어 라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 옆에 앉아있는 이 불의 성향을 가진 남성은 겉으로 보기엔 젠틀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당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할 순간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지.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오늘 이 여자 손을 잡고야 말 거니까 잘하면 다리까지 잡을 수도 있겠어. 이러면서요. 좀 얘기가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다리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모기에 물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세심하게 살펴봐 준다 그런 얘기인 거지. 침대까지 고고싱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기보다 톡톡 다루는 순수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여자의 다리를 보면서 목이 물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주는 사람은요. 이 컵 카드, 즉 물의 원소, 컵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불의 원소, 완드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자의 다리에 모기가 달라붙어 있을 때 모기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힘껏 팍 내리쳐서 잡는 일은 있어도 그로 인해서 여자가 아파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해. 만약에 그 남자가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죠. 불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 이 남자가 극단적인 어떤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온 여자의 다리에 살짝 앉아있는 모기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전기 모기채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해. 일단 모기부터 때려잡아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직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감전사고가 날지 안 날지 그 여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만큼 행동력이 강한 게 이 완드의 성향이에요. 다만 이건요. 이게 1번, 지금 에이스는 1번이거든요. 1번 카드이기 때문에 그 상승과 확산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지만 그러니까 좀 돌질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에 비유하자면요. 뭐랄까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자 손을 빠르게 확 움켜 잡으려고 내밀었다가 뭔가 손가락 끝만 겨우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그런 정도이거나 혹은 만지고 싶다, 잡고 싶다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서 가득 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이 에이스 카드인 거예요. 어쨌든 이 완드 성향 사람들은요. 불의 원소가 가진 특성 때문에 행동파예요. 행동파. 기운이 넘치는 에너자이저인 거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성향 때문에
솔선수범하는 어떤 리더의 성격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화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성격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무모한 면이 있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해주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믿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한다니까. 다만 앞뒤 생각을 안 하고 덤벼대는 이런 성향 때문에 뭐랄까 본인은 늘 모험을 즐기고 도전을 반기는 재미있는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것 같겠지만 실수도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거지. 즉, 이 사람에 대한 호와 불호,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어려운 일을 부탁해도 이 사람은요, 웬만한 거는 잘 들어줘서 뭔가 믿음직스러워요. 이런 평판이 있는가 하면 시키지도 않은 일에 괜히 나서서 일만 크게 벌려놨다.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런 극단적인 평판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순수한 면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라이벌이 생기게 되면요, 에너지가 왕창 한꺼번에 확 차올라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무턱대고 나섰다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혼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번아웃 증상을 겪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별로 없어도 뭔가 직접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말 그대로 순수한 실천주의자, 순수한 행동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불성향이 많은 사람들은요, 잘만 이렇게 다듬어서, 그러니까 다듬으면 상당히 괜찮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집에 있는 선풍기가 고장이 났다.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드 성향 같은 사람들은요, 일단 달려들어서 일단 무조건 전부 분해를 해놔요. 그러니까 해부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조합을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실 한가운데 들어눕는 성격이 이 완드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선풍기를 분해하기 전에요. 설명서 있잖아요. 그 설명서부터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래서 회전 날개고 못하고 이런 거에다 꼼꼼하게 번호 포스트잇을 붙여서 나중에 다시 원 상태로 조립을 할 때 수고를 덜어내는 성향이 이 소드 카드의 성향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완드 카드의 성향은요, 이 사람들이 소드 성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 소드 성향의 사람과 완드 성향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은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된다가 아니고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순수한 소드도 순수한 완드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네 가지 원소의 성향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만 어떤 성향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건데요, 극단적인 소드 성향의 사람이 극단적인 완드 성향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 그게 뭐냐면요, 소드 성향의 사람은요, 따지려는 행동, 그러니까 따지는 행동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거고, 이 완드 성향의 사람은요, 욱하는 성격을 조금 줄이면 된다 그거거든. 근데 이게 말이죠, 쉬울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같이 살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연애하면서 이쁜 모습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대의 어떤 진짜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챌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게 되거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요. 왜냐? 서로가 서로에게 편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편해지기만 하면 괜찮은 건데
너무 편하게 되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삶에 조금씩 뭔가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물에 금이 가게 되고 배수구도 가끔씩 막혀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럼 답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도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다 그러면요. 집에서 너무 편한 옷만 입고 계시지 말고 옷을 조금 갖추어 입는 것도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두 명 이상 같이 살고 있을 때에는 너무 편한 옷만 입고 계시면 서로에게 말도 편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편하게 나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지.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늘어진 티를 입고 있는 사람의 멱살을 이렇게 확 잡는 건 쉽지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옷이 주는 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멋지게 입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형식은 갖추어 놔야 거기서 나오는 내용 또한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집에서도 다 갇혀 입고 있어라. 정장만 입고 있어라.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적당히 있어야 관계를 지켜나갈 힘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완드 카드의 성향과 이 소드 카드의 성향, 즉 불의 원소와 공기 원소가 적당히 섞여서 하나가 되면요. 이성적인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멋진 연인, 멋진 부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끊어서 죄송한데요. 5분 뒤에 제가 타로 수업을 해야 해서 그 이후에는 타로 상담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공기 원소, 이 소드 카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배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